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일본 국회의원이 눈물을 흘리며 한 이 말. 대한항공 승무원, 아리타 미나. 그녀는 25년을 일본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천공항에서 단 한마디를 듣고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일본도, 한국도 아닌 애매한 존재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국적을 잃었고, 왜 아버지에게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1년 뒤, 그녀는 한국 여권을 손에 들고 세계 모든 공항에서 환영받는 여성이 됩니다. 도대체 이 일본인 부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천공항 대한항공 승무원 대기실. 오전 11시 30분. 오늘 K708편 도쿄행 승무원분들 출국 준비해주세요.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아리타 미나는 승무원 가방을 정리하며 일상적인 루틴을 따라했다. 여권은 항상 가방 앞쪽 지퍼에 넣어두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다. 25년간 수백 번 반복한 동작이었다. 미나, 빨리 와. 동료 스즈키 에리가 출입국 심사대 쪽을 가리켰다. 미나는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려 했다. 그런데 평소 여권이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상하네. 미나는 다른 주머니들을 뒤졌다. 없었다. 설마 숙소에 두고 온 건 아니지? 에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미나는 급히 기억을 되짚어봤다. 어젯밤 숙소에서 짐을 챙길 때 샤워 후 화장대에 여권을 올려뒀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서둘러 나오면서 그대로 둔 것 같았다. 인천공항 분실물센터 12시 15분.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일본 여권 신고 접수된 건 없네요. 분실물센터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미나는 급히 숙소로 전화를 걸었다. 네. 객실 청소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몇 분 후. 죄송합니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우스키핑 팀에서도 특별한 물건은 없었다고 하네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승무원으로서 여권을 분실한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항공사 내부 징계 사안이었다.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대 12시 45분. 임시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겠습니다. 미나가 서류를 내밀었다. 심사관은 미나의 신분증과 승무원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했다. 컴퓨터 화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어떤 면에서요? 일본 국적이시지만 한국 출생이시고 어머니분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화하신 분이시네요. 심사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런 경우에는 신원 확인 절차가 복잡합니다. 양국 출입국 사무소 간 교차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럼 오늘 출국은 어려운 건가요? 일단 본국 영사관에 연락해 보시고 신원보증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 같은 경우는 어느 쪽 국가에서도 완전히 보증하기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한국도 일본도 아닌 애매한 존재라고 할까요? 미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애매한 존재. 25년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이었다. 승무원 미나 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비행기는 1시간 후 출발인데 일단 나는 빠지고 너희들만 가. 회사에는 내가 따로 연락할게. 같은 날 오후. 대한항공 인사팀. 아리타 미나 씨.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분실이 아닙니다. 인사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승무원의 여권 분실은 회사의 신뢰도 문제와 직결됩니다. 더욱이 출입국 심사에서 신원 확인 문제까지 제기됐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해결될 때까지는 비행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승무원은 항공보안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미나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권 하나를 잃어버린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 그리고 애매한 존재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날 저녁, 도쿄 시부야의 작은 아파트. 미나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 김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미나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 아리타 켄지가 시청하는 뉴스가 들려왔다. 최근 외국인 범죄 증가로 인한 출입국 심사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뉴스였다. 그게 다 내가 혼혈이라 그런 거야. 아버지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애초에 한국 쪽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차라리 한국 국적 관련된 건 다 정리해버려. 여보. 은혜가 조용히 아버지를 말렸다. 미나는 자신의 일본 여권 사본을 들여다봤다. 저펜이라는 글자가 서명했지만 오늘 심사관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정말 자신은 어느 나라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존재일까? 바로 그 순간 미나는 깨달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미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일본 영사관. 오전 10시 분실 3일 후 아리타 미나 씨, 임시 여권 발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무슨 문제인가요? 한국 측에서 신원 조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답변이 늦어지고 있어요. 보통은 하루면 끝나는 일인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서 그런지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거든요. 미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럼 언제쯤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2주는 걸릴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본사. 같은 날 오후 2시. 미나 씨,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사팀장이 공문을 내밀었다. 신원 불분명 승무원을 계속 근무시킬 수는 없어요. 항공보안청에서도 예민하게 보고 있고요. 정직 조치인가요? 무급 휴직입니다. 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혼혈 승무원이 신원 확인에 이렇게 애를 먹는 경우는. 혼혈. 또 그 단어였다.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 저녁, 시부야 아파트.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 켄지가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다. 정치인 딸이 신원 불분명하다니. 여보, 진정해요. 어머니 은혜가 말렸다. 진정하라고? 내 정치 생명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야. 켄지가 미나를 노려봤다. 이게 다 내가 혼혈이라서 그런 거다. 애초에 한국과 연결된 모든 걸 정리했어야 했어. 아버지,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현실을 봐. 켄지가 신문을 펼쳐 보였다. 요즘 한일 관계가 얼마나 나쁜데 이런 시기에 한국 피가 섞인 딸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만해요 여보. 은혜가 일어섰다. 미나는 우리 딸이에요. 딸이면 뭐해? 결국 애매한 존재잖아. 켄지가 차갑게 말했다. 차라리 한국 쪽 국적 관련된 건 다 포기해버려. 완전한 일본인이 되든지. 미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집을 뛰쳐나왔다.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오후 8시. 거리를 걷던 미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에 발걸음을 멈췄다. 일본 국기와 현수막을 든 시위대가 행진하고 있었다.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혼혈들이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다. 미나는 급히 다른 길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아리타 켄지 의원 규탄한다. 반한 정치하면서 딸은 한국 혼혈이라니. 가족 관리도 못하는 놈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미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뒷걸음질 쳤다. 그런데 시위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있던 중년 남성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는 잠시 미나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잠깐, 저기 있는 여자. 남성이 미나를 가리켰다. 혹시 아리타 켄지 딸 아니야?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일제히 미나를 바라봤다.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맞다. 인터넷에서 봤어.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던데. 얼굴이 똑같네. 저 여자가 바로 그 한국 혼혈. 아버지는 혐한 정치하면서 딸은 한국 항공사에서 일해. 미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시위대 중 몇 명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그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야, 아리타 미나. 내가 바로 그 배신자지? 일본 땅에서 한국인 행세하지 마. 아버지한테 전해라. 혼혈딸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라고. 미나는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도망가네. 역시 한국 혈통답다. 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25년간 일본에서 살아왔는데 아버지의 정치적 입장과 자신의 출생 때문에 하루아침에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시부야 아파트. 밤 10시.
집에 도착한 미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을 열었다. 어머니 은혜가 놀라서 달려왔다. 미나야, 왜 이렇게 뛰어와? 무슨 일이야? 엄마. 미나는 시위대에서 있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엄마, 나 며칠 한국에 가고 싶어요. 머리 좀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은혜가 미나의 손을 잡았다. 나도 고향이 그리웠어. 같이 가자. 3일 후, 김포공항. 미나와 은혜는 임시여행 증명서를 들고 한국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다. 미나야, 한강 보러 갈까? 내가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곳 있잖아. 은혜가 제안했다. 한강공원 벤치. 저녁 7시. 미나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 자주 온 이곳이 왠지 평온했다. 도쿄의 시위 현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엄마. 그래? 나도 그래. 고향이니까. 은혜가 미소를 지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전 연인 료의 메시지였다. 뉴스에서 봤어. 시위에 휘말렸다면서. 괜찮아. 한국에 있다던데. 미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료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자신도 혼란스러웠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동료 엘이었다. 미나, 회사에서 소문 돌고 있어. 내가 한국 국적으로 바꾸려고 한다던데. 설마 진짜야? 미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모든 게 뒤엉켜 있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취급받고, 한국에서는 일본인 취급받고. 그때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아가씨, 많이 힘들어 보이네. 무슨 고민이야?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요즘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본에서는 저를 한국 사람 취급하고 한국에서는 일본 사람 취급해요. 여권 하나 잃어버렸을 뿐인데 갑자기 신원 불분명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구나. 네. 25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는데 며칠 전에는 시위하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혼혈이라며 비난했어요. 미나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는 한국 관련된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시고. 아이고, 참 어렵겠네. 할머니, 저는 정말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한강을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나라는 내가 선택하는 거란다.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말이야. 선택이요? 그래.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 어디서 살고 싶으냐. 어느 나라 사람이 되고 싶으냐가 더 중요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이야. 미나는 할머니의 말에 뭔가 깨달음을 얻는 듯했다. 그 순간 미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애매한 존재로 살고 싶지 않았다. 선택해야 할 때가 왔다. 한국 귀국 후 5일째. 서울 호텔. 미나는 침대에 앉아 일본 여권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라는 내가 선택하는 것. 핸드폰을 들어 SNS에 글을 올렸다. 더 이상 애매한 존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리타 미나.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미나의 손이 떨렸다.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이었다. 30분 후 인터넷 폭발.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일본 네티즌들. 배신자. 일본이 키워준 은혜를 모른다. 역시 혼혈은 믿을 수 없어. 언젠가는 본색을 드러내더라. 아버지 정치 생명 끝났네 크크. 한국 가서 잘 살아보세요. 한국 네티즌들. 용기 있는 선택이다. 환영한다. 진정한 한국인의 모습.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해. 미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고등학교 시절 회상. 문득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떠올랐다. 같은 반 친구 유리가 한국 여행에서 돌아와 교실에서 자랑하던 날이었다. 봐봐, 한국 여권. 정말 예쁘지 않아? 유리가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여권을 펼쳐 보였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이나 된대. 와, 진짜 멋있네. 다른 친구들이 감탄했다. 그때 미나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점심시간에 유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책상 서랍에서 그 여권을 꺼내 들여다봤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글자가 너무나 선명했다. 미나는 그 여권을 가슴에 안고 상상했다. 나도 저런 여권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유리가 돌아왔다. 미나야, 뭐해? 아, 아무것도. 그냥 예뻐서. 미나는 당황해서 여권을 돌려줬다. 그날 밤, 미나는 인터넷에서 한국 여권에 대해 찾아봤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 글로벌 신뢰도 최상위권. 그때부터였다. 마음 한편에 작은 씨앗이 심어진 것은 다음 날 아침 서울 출입국관리소 일본 국적 포기 후 한국 귀화 신청이시군요. 담당 공무원 정영훈이 서류를 확인했다. 어제 SNS 올리신 분이시죠?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벌써 뉴스에 나왔나요? 특이한 케이스라서요. 보통은 반대 방향인데. 정영훈이 미소를 지었다. 준비하신 서류 한번 볼까요? 미나는 차근차근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다. 일본 국적이탈 신고서, 한국어 능력 증명서, 기본 소양 시험 준비 확인서. 잘 준비하셨네요. 다만 정영훈이 잠시 망설였다. 아버님이 일본 정치인이시라서 언론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언론 보도 시작. 조선일보 일본 보수 정치인 딸 한국 귀화 선언. 더 이상 애매한 존재로 살기 싫어. NHK 아리타 켄지 의원 딸 일본 국적 포기 후 한국 귀화 신청. CNN 일본 정치인 딸 한국 국적 선택. 저녁 7시 CNN 국제뉴스. 한국의 귀화 시스템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CNN 앵커가 보도했다. 일본 정치인의 딸이 한국 국적을 선택한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체계적인 귀화 프로그램이 전 세계 언론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출입국관리소와 귀화 통계가 나왔다. 한국은 최근 5년간 귀화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 출신 귀화 희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사회통합 시스템 등이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BBC, 르몽드, 심지어 알자지라까지 이 소식을 다뤘다. 한국 선택이 전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었다. 밤 11시, 아버지와의 통화,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 켄지였다. 미나, 정말로 그럴 거냐? 네, 아버지. 이미 접수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후회하지 않겠나? 아버지, 저는 처음으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25년 동안 어정쩡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이 길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명심해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죄송해요. 전화를 끄는 미나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귀화 시험 준비가 시작될 것이다. 한국사, 한국어, 사회통합. 더 이상 애매한 존재가 아닌 자신이 선택한 나라의 당당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귀화 시험 전날 밤, 서울 호텔. 미나는 한국사 교재를 덮고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30분. 내일이면 드디어 귀화 시험이었다. 3개월 동안 한국어, 한국사, 사회통합 과정을 모두 마쳤다. 긴장된다. 미나가 중얼거렸다. 그때 핸드폰이 급하게 울렸다. 어머니 은혜였다. 미나야, 큰일 났어.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미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어떻게? 심근경색이래. 지금 도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계셔.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미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귀화 시험은 내일인데 6시간 후 도쿄 대학병원 중환자실. 미나는 숨을 헐떡이며 병원에 도착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엄마. 미나야. 은혜가 딸을 끌어안았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미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의 결정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이었다. 미나 씨, 잠시 들어가 보시겠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는데 계속 딸을 찾고 계세요. 중환자실 병상. 미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켄지는 눈을 뜨고 미나를 바라봤다. 아, 아버지.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켄지가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했다. 미나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나의 눈물이 쏟아졌다. 한국 국적 포기할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캑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다. 아버지, 안 돼요. 마스크 끼고 계세요. 켄지는 간신히 말을 꺼냈다. 미나야, 아버지가 틀렸다. 네. 넌 어떤 나라 사람보다 책임감 있는 아이야. 켄지의 목소리가 가늘었다. 3개월 동안 너의 모습을 봤다. 뉴스에서 한국어 공부하는 내 모습을. 미나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켄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미나야, 아버지가 무서웠다. 너를 잃을까봐. 아버지, 국적이 바뀌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틀렸구나. 미나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되든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켄지가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가 너무 좁게 생각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 미나야. 이제 알겠다. 켄지가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너는 그냥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거구나. 미나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미나야, 언제까지나. 켄지가 딸의 등을 토닥였다. 그러니까 이제 내 갈 길을 가거라. 당당하게.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니, 자랑스럽다. 켄지가 힘겹게 말했다. 내 딸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거라. 시험 보러. 켄지가 미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진짜 한국인이 되어라.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다음 날 아침. 서울 출입국관리소. 미나는 빨간 눈으로 시험장에 도착했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터였다. 다른 수험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다. 담당관 정영훈이 미나를 발견하고 놀랐다. 미나 씨, 어제 일본에 가셨다던데 괜찮으세요? 네,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요. 그런데 꼭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준비되셨으면 들어가시죠. 시험장 안. 오전 10시. 필기시험이 끝나고 면접 차례였다. 마지막 순서는 국기의 맹세였다. 그럼 이제 국기의 맹세를 해주시겠어요? 면접관이 말했다. 미나는 일어서서 태극기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진짜 한국인이 되어라.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는 생각에 감격이 밀려왔다. 국가 발전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맹세를 마친 미나는 고개를 숙였다. 면접관들도 숙연한 표정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시험장 밖, 오후 2시. 미나는 핸드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시험 끝났어요. 그래. 어땠어? 아버지 말씀대로 했어요. 진짜 한국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실 거야. 아까 깨어나셔서 미나 시험 잘 봤을까 하시더라. 미나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나는 자신이 완전한 존재라고 느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택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 2주 후 서울 출입국관리소.
축하합니다. 미나 씨. 귀화 허가가 나왔습니다. 담당관 정영훈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건네줬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귀화 허가서를 받아들었다.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여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한국 여권으로 새로운 시작이시네요. 1개월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미나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 여권을 손에 들고 있었다. 새파란 표지에 금색으로 새겨진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눈부셨다. 오늘은 한국인으로서 첫 해외 여행이었다. 목적지는 프랑스 파리.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옆줄에는 외국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30분 넘게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미나는 한국인 전용 자동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는 순간 출국 승인 메시지가 떴다. 3초 만에 끝났네. 미나는 놀라며 중얼거렸다. 처음이세요? 옆에서 지나가던 공항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한국 여권 가진 분들은 어디서든 환영받으세요. 전 세계 190개국 무비자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자랑스러워하세요. 한국 여권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최고 수준이거든요. 미나는 가슴이 뿌듯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12시간 후. 웰컴 투 프랑스. 입국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노 비자 리콰이드. 인조이 유어 스테이. 도장을 찍는데 걸린 시간은 10초도 안 됐다. 옆줄에 다른 국가 여행객들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며 긴 심사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공항을 나서며 미나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국인 미나입니다. 미나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오늘 한국 여권으로 프랑스에 처음 왔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파리 에펠탑 앞. 다음 날 미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구독자 수가 벌써 5만 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여러분, 한국 여권의 위력을 또 경험했어요. 미나가 신나게 말했다. 오늘 루브르 박물관에서 표를 사는데 직원이 한국 분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K컬처 덕분에 한국에 관심이 많다면서 특별 할인까지 해주셨어요. 댓글창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미나 씨 진짜 용감한 선택하셨네요. 한국 여권 파워 실화냐 크크크. 자랑스럽다 정말. 미나 씨 덕분에 한국 위상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런던 히드로 공항. 한국에서 오셨군요. 영국 입국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보며 말했다. K-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스카이캣을 보셨나요? 네, 물론이죠. 미나가 웃으며 대답했다. 한국 분들은 항상 웰컴이에요. 6개월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시고요. 입국 스탬프를 받은 미나는 또다시 핸드폰을 꺼냈다. 여러분, 지금 런던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해요. 뉴욕 JFK 공항. 2주 후, 코리언 패스포트. 노 프라블럼. 미국 입국 심사관이 엄지를 치켜들었다. 90 days 비자 웨이버 해브. 에이, 그레이트 타임 인 아메리카. 미나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다. 한국 여권이 가진 힘을. 그날 밤 맨해튼 호텔에서 미나는 특별한 영상을 찍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미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 달 동안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 여권이 정말 대단해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지금 미국까지 어디를 가도 비자 없이 환영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미나는 잠시 멈춰서 창밖 뉴욕 야경을 바라봤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어느 나라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애매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요. 물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댓글들이 쏟아졌다. 미나 씨 덕분에 한국인인 게 더 자랑스러워져요. 한국 여권 파워 세계 최강. 미나 씨가 한국의 새로운 얼굴이 되신 것 같아요. 다음 날 센트럴파크. 미나는 벤치에 앉아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엄마, 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도 요즘 내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자랑스러워하셔. 정말요? 응.
어제도 우리 딸이 한국을 알리고 다니네 하시더라. 미나는 웃음이 났다. 한국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국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세계는 생각보다 넓었고 한국 여권은 그 넓은 세계로 향하는 열쇠였다. 6개월 후 도쿄 시부야 이자카야. 미나는 오랜만에 일본에 돌아왔다.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이 있어서였다. 한국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귀화 후 처음이었다. 미나, 친구 유리가 손을 흔들었다. 오랜만이야, 유리. 정말 오랜만이다. 미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이자카야 안은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10명 정도의 동창들이 모였는데 다들 미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해 보였다. 30분 후 분위기 급변. 술이 몇 잔 돌아가자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근데 미나, 같은 반이었던 타로가 말을 꺼냈다. 진짜 한국 사람 된 거야? 응. 6개월 전에 귀화했어. 왜? 다른 친구 케이코가 날카롭게 물었다. 일본이 싫었어? 미나는 당황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타로가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서 갑자기 한국인이 되겠다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다.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솔직히 말해봐. 케이코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너 리치리조 우라기리모노. 배신자 아니야? 그 순간 이자카야 안이 조용해졌다. 미나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다. 케이코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유리가 말렸다.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타로가 맞장구 쳤다. 일본이 길러준 은혜를 저버리고 한국으로 갔잖아. 미나의 반박. 미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배신자라고? 미나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나는 일본도 한국도 배신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나를 믿기로 한 거야. 미나가 또렷하게 말했다. 25년 동안 어정쩡하게 살았어. 일본에서는 한국 혈통이라고 놀림받고, 한국에서는 일본인 취급받고, 친구들이 미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 나는 아니었어. 미나가 계속 말했다. 그래서 선택한 거야. 내가 정말 원하는 나라를. 그래도 케이코가 말하려 했지만 미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배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을 스스로 선택했어. 미나의 눈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 분위기 전환?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나야,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어때? 정말 좋아. 미나가 미소를 지었다.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어. 확신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신 말이야. 미나가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다. 요즘 여행 영상도 찍고 있어. 구독자가 20만 명이나 돼.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와, 미나가 이렇게 유명해진 거야? 유리가 감탄했다. 한국 여권으로 여행하면서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 있어.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 타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나쁜 말은 안 해? 왜 그런 말을 해? 일본은 내가 자란 곳이야.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한 곳이고. 미나가 웃었다. 나는 일본을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라 한국이 좋아서 선택한 거야. 예상 밖의 반응. 분위기가 점점 누그러졌다. 술이 더 돌고 대화가 이어지자 친구들도 미나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케이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가끔 생각해. 내가 정말 일본에서만 살아야 하나? 무슨 말이야? 타로가 놀랐다. 미나 영상 보니까 한국 여권으로 여행하는 게 진짜 편해 보이더라.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도 많고.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했어. 요즘 한국 문화도 인기 많고. 그리고 케이코가 미나를 바라봤다. 미나가 정말 행복해 보여. 예전보다 훨씬. 마지막 순간, 모임이 끝날 무렵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마지막에 유리가 미나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미나야, 잠깐. 응? 유리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귀화하고 싶어졌어.
정말? 응. 오늘 너 얘기 들으니까 나도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졌어. 유리의 눈이 반짝였다. 한국 귀화. 어떻게 시작하면 돼? 미나는 놀라면서도 뿌듯했다. 진짜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해. 이미 생각해봤어. 미나 영상 보면서 계속 생각했거든. 유리가 미소를 지었다. 너처럼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이자카야 박. 미나는 도쿄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오늘 친구들과의 만남이 예상과 달랐다. 처음엔 배신자라는 말을 들어 상처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선택이 인정받았다. 무엇보다 유리가 자신을 따라 한국 귀화를 고려한다는 말에 놀랐다. 자신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감을 준 것이었다.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오늘 친구들 만났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이해해 주더라고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곧 답장이 왔다. 그래, 미나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자랑스러운 딸아. 미나는 웃으며 한국행 항공편 시간을 확인했다. 내일이면 다시 서울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정말 확실했다. 한국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을. 1년 후, 서울 출입국관리소 대강당.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나입니다. 미나가 마이크 앞에 서서 자기소개를 했다. 강당에는 50여 명의 청소년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귀화를 희망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미나에게 특강을 요청한 것은 3개월 전이었다. 유튜브 채널이 50만 구독자를 넘어서고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귀화 성공 사례의 상징이 된 것이었다. 1년 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일본에서 태어나 25년을 살았지만 제 정체성에 대해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청소년들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특강 중반부. 정체성에 대해 고민 많으시죠? 미나가 청중들을 바라봤다. 저도 그랬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질문들 말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는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학교에서 자주 혼혈이라고 놀림받아요. 정말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미나는 그 학생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물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느냐예요. 무슨 뜻이에요? 정체성은 선택받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강당이 조용해졌다. 학생들이 미나의 말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저는 일본에서 자랐지만 한국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저를 진짜 한국인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미나가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믿고 원하는 정체성을 만들어 가세요. 특강 후, 복도에서. 특강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미나에게 다가왔다. 중국계 다문화 가정 자녀인 17세 이민준이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꿈이 있어요?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민준의 눈이 반짝였다. 오늘 특강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미나는 감동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다. 민준아, 정체성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외교관의 꿈도 꼭 이루길 바라. 2주 후, 서울 프레스센터. 김미나 씨, 일본 NHK와 아사히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매니저가 말했다. 미나의 이야기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해외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줄을 이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다. 주제는 뭔가요? 국경을 넘는 정체성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이래요. 미나 씨의 귀화 과정과 현재 활동을 조명하고 싶다고 하네요. 미나는 잠시 고민했다. 1년 전만 해도 일본 언론은 자신을 배신자로 몰아세웠는데 이제는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다. 좋아요. 하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인터뷰는 한국어로 진행하겠어요. 인터뷰 당일 NHK 서울 지국. 김미나 씨, 안녕하세요. NHK의 사토 기자입니다. 일본 기자가 일본어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미나는 당당하게 한국어로 대답했다. 사토 기자가 당황했다. 일본어로 대화하시는 게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인이에요. 한국어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미나 씨,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통역사를 통해 질문이 들어왔다.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미나가 또렷한 한국어로 답했다. 25년간 일본에서 살면서도 늘 어정쩡한 존재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선택한 후에는 명확해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원망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제가 자란 소중한 곳이에요. 다만 저는 한국에서 제 진짜 모습을 찾았을 뿐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미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국적이나 혈통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인터뷰 후, 카메라가 꺼진 후 사토 기자가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다. 미나 씨, 정말 당당하시네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나요? 네. 예전에는 죄송하지만 어딘가 위축되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강공원. 미나는 1년 전 할머니를 만났던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아버지, 오늘 일본 방송국 인터뷰했어요. 그래. 어땠어? 한국어로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미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켄지가 웃었다. 그래. 그게 맞다. 이제 너는 진짜 한국인이구나. 네, 아버지. 그리고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어요. 자랑스럽다. 미나야, 내가 선택한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통화를 마친 미나는 한강을 바라봤다. 1년 전 이곳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나라는 내가 선택하는 거란다. 이제 미나는 단순히 한국을 선택한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다. 2년 후, 서울 삼성동 항공회사 본부. 김미나 씨, 정말 영광입니다. 대한항공 국제사업부장이 미나와 악수를 나누었다. 한일 공동항공 프로젝트의 수석 통역관을 맡아주시겠어요? 미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를 왜 선택하신 거죠?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이해하시고 무엇보다 양국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분이시잖아요. 부장이 미소를 지었다. 일본 측에서도 미나 씨를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미나는 가슴이 벅찼다. 2년 전 여권 분실로 정체성 혼란을 겪었던 자신이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제안받고 있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3개월 후 한일 항공협력 회의. 오늘 회의는 한국의 김미나 통역관이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소개했다. 미나는 당당히 일어서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능숙하게 오가며 통역을 시작했다. 양측 대표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김 통역관,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말했다. 완벽한 일본어 실력에 한국의 정서까지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두 나라 모두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미나가 미소 지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협력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회의 후 일본 측 대표가 개인적으로 미나에게 다가왔다. 미나 씨, 사실 저희가 특별히 요청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일본 국민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미나 씨만큼 적임자가 없을 것 같아서요. 1개월 후, 일본 NHK 특집 다큐멘터리. 안녕하십니까. 김미나입니다. 미나가 인천공항을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오늘은 제가 선택한 한국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미나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이곳은 인천공항입니다. 미나가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가리켰다. 전 세계 어디서나 한국 여권 하나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제게 진정한 이동의 자유를 선사해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출입국관리소 귀화자 환영센터입니다. 미나가 따뜻한 미소로 설명했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곳이죠. 카메라가 환영센터 내부를 비췄다.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미나의 인터뷰,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한국은 단순히 받아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변화의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크린속 미나가 말하고 있었다. 여기서 저는 제 진짜 모습을 찾았고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터뷰 영상. 실제 미나가 카메라 앞에서 계속 말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애매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한국을 선택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미나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를 공부하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저는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됐어요. 미나가 한국 여권을 꺼내 보였다. 이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꿈과 희망의 상징이에요. 미나가 여권을 가슴에 안았다. 한국 여권은 국적을 넘어선 통합의 상징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고 신뢰받는 여권이죠.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 미나는 한강공원 그 유명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2년 전 할머니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여기서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라는 내가 선택하는 거란다라고. 미나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카메라가 미나의 뒤로 물러나며 한강 전경을 보여줬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며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미나의 나레이션이 이어졌다. 지금 저는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 미래의 협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6개월 후 환영센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벽면의 미나 인터뷰 영상 앞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 중국계 가족이 영상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엄마, 저 언니처럼 나도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담당 공무원 정영훈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귀화 상담받으러 오셨나요? 네. 그런데 정말 저희 같은 사람도 환영해 주시나요? 정영훈이 따뜻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한국은 여러분 같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가 미나의 영상을 가리켰다. 김미나 씨처럼 새로운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나가 마지막 말을 하고 있었다. 한국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순간 실제 미나가 환영센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늘도 새로운 귀화 희망자들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나입니다.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밖으로는 인천공항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땅을 밟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미나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꿈을 찾게 될 것이었다. 미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들이 매일 시작되고 있었다. 일본 국회의원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으로 귀화해 한국 여권을 손에 쥔 한 일본인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녀의 선택은 단지 국적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용기 있는 선언이었죠. 수많은 비난과 시선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라는 나라가 누군가에게 꿈꾸고 싶은 삶의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을 넘어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아버지의 말로 돌아오는 이 여정.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작지만 뜨거운 선택의 이야기들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